우리 이원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양 의원님. 네. 예. 내가 검찰 선배로서 네. 증인에게 질의한 것도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정조사 관련 법에 의하면은 네. 이게 수사하고 재판 중 사건에 대해서 유언이냐 여부에 대해서 국회 해설서에 보면은 네. 유언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예. 수사 기소 역시도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공소를 취소시키겠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있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고 관련해서 5월 17일 날 술 여러 파티가 있었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는 자체 감찰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증인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TF에서 2025년 작년에 발표했던 결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도 증거 녹취록이 위조가 됐다, 변조가 됐다라고 증거가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밝히는 게 국회의 의무고 책무였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검찰 스스로 이런 문제를 밝혀서 시시비비를 밝혔으면은 국정조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 여러 가지 밝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 5월 17일 술 연합 파티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경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힐 의무가 있어서 이걸 했던 것이지 공소 취소의 문제는 우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법한 문제가 밝혀지면은 그 다음 검찰의 몫이겠죠.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법 사실이. 증인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공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무엇 때문에 왜 저리까지 추락을 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애걸복걸해야 될까? 본인 역시도 읍수한다는 평가를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금감원 자료가 미제출됐다는 것도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주가 조정 기소가 되지 않고 CB 발행 과정에서 공시 누락하고 미기재된 부분만 아주 값싸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 경위를 알아봤는데 금감원에서 주가 조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받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방북 스마트폰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그러자 검찰은 이 주가 조작 부분을 빼고 기소를 했고 더 나와서 김성태가 2024년 7월 달에 1심 선고될 때 법정에서 똑같이 검찰 진술을 유지하자 2025년 1월 달에 불기소를 처분했습니다. 2년이 걸쳐서 주가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검찰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은 많은 일반 시민들은 검찰이 주가 조작으로 해서 딜을 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와서는 국정원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검찰의 수사 방향과 대치되는 국정원 자료에 대해서는 유대현 부장이 빈익하고 국정원 검찰 수사 방향과 일치되는 자료만 가져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와 똑같은 사실인데 죄명만 바꿔서 부부패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수사한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게 유사 판례, 법 이론, 또 우리 수사팀에서 기소한 1심 판결에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 이런 수사를 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 유동구의 11억 얼마, 또 3억 얼마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고발해가지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에 자료 요청하니까 검찰은 자료도 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유동구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있어서도
법원에 두 번에 걸친 공소장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동규를 봐줬다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이와 같이 많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수사는 부패 수사를 국회가 나서서 못하게 하거나 그러한 수사를 하는 검사에 압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증인께서는 이번에 국조에 대해서 언론에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셨습니다. 아마 이걸 어필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으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증인께서는 많은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신명을 받았고 총장으로서 나름대로 업무를 잘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번에 언론에 발표했던 이런 용기를 가지고 총장 재임 시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안가에 가서 휴대폰을 반납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치욕적이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총장은 패싱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가 조작 지휘권이 미보건산 상태에서 총장이 장관에게 강하게 이걸 어필해서 주가 조작 수사 지휘권을 복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송경호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씨를 포털안에 세우겠다는 의견이 묵살되자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총장은 언론 앞에 7초 패싱을 했습니다. 이런 제가 몇 가지 검증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이나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이 무너진다. 검찰 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검찰청이 역사의 뒤엉켜로 사라지는 비극을 없앴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병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 답변 달라고 하셨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네. 한병도 원내대표님도 똑같이 이원석 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밀실에서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보는 대외적으로 당당하게 공표했습니다. 우리 법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청으로 공개해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공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반드시 검찰청사에 출석해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라고 한 것도 저고 전담 수사팀 만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 것도 접니다. 인사에 패싱 당한 것 추미애 장관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에 패싱 당했습니다. 사실상 총장 사퇴하라는 소리입니다. 꿋꿋이 버텼습니다. 수사도 저한테 보고하지 않고 출장해 수사했습니다. 그것도 사퇴하라는 소리와 다름없죠.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 이후에 일선청에서 불기소 의견이 와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보지 말고 외부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사람들이 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해서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알게 됐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여사로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개긴다라는 험한 표현까지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정기관의 사법기관의 장이 정권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재임 중에 낸 겁니다. 존경하는 양문남 선배님, 다 재임 중에 제가 한 겁니다.